이제 왜 이래 진짜 적응 안 되게. 네, 관심을 주셨으니 그냥 그것에 부응했습니다. 그래요. 파이팅. 네, 네, 될 때까지 알죠. 네. 네. 선생님 강의 잘 다녀오세요. 오프라인에 오늘 중장년층 강의 나가신다고 잘 다녀오세요. 너무 멋있어요. 네. 녹화되고 있고, 소서 작가님 어서 오세요. 우리, 하준이 열은 좀 떨어졌나 모르겠어요. 또 이렇게 공부하러 같이 와주셔서 너무, 좋아요. 이희영 대표님 어서 오세요. 31분이고요. 교수님, 시작하셔도 되고, 조금 더 기다려도 돼요. 2분만 기다렸다 합시다. 아, 네. 우리 교수님은 인자하셔서 이분을 기다리시네요. 저는 바로 시작해버려요. 칼같이. 아, 네. 우리 김수연 준비된 리더님 오셨어요. 네. 우리 준비된 리더님 어서 오세요. 박진주님 어서 오세요. 우리 박진주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김영환 교수님 궁금하다고 여쭤보셔서 제가 박진주 대표님을 위해서 또 열심히 모셔왔습니다. 뭘 궁금해, 궁금하긴. 교수님 너무 대답.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남의 인생 궁금해 하지 말고 본인의 인생. 어? 박진주 사장님 내가 아는 그분이 아니네. 죄송해요. 아, 다른 분이에요. 난,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아는 그분인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이름이 같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네. 일단 아름다우십니다. 오케이, 됐어. 어디 섬에 사세요, 섬에. 어디 섬이죠, 진주님? 저는 전라도의 완도에서 예, 아, 선업도라고 예, 전복 키우는 곳인데 전라도. 섬에 있어요. 소록도에 사신다고요? 선업도. 현옥도? 그 보길도 근처 섬이에요. 음, 멋지시네요. 아이도 새 키우시면서. 네. 교수님이 2분만 더 기다려준다고 하셔서, 네, 제가 잠깐 와, 푸드타임을 하고 있었어요. 아, 딱 정시에 원래 시작하셔서 부랴부랴 하는데 그렇죠. 다행입니다. 동시에 시작합니다. 이랬는데, 우리 예. 인자하신 교수님께서 2분만 기다려주신다고 하시고, 이 특강은 저도 공부하는 특강이에요, 사실. 그래서 교수님을 만나 뵙기 어려워요. 수강하는 거 아니면. 그래서 저도 공부하려고 들어갔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톡 받으신 분들은 필수로 들으셔서 어려운 점 같이 어,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민선 대표님, 예쁜 스튜디오이신가요? 마이크 음소거 해주세요. 음소거, 예. 아닙니다. 아직 못 나갔습니다. 아, 네. 저한테 호스트 좀 주시고, 지선 아, 씨. 네. 네네. 드렸어요, 저기, 교수님. 네. 오늘 집밥, 권태희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대학병원 간호사로, 연구 간호사로 일하시면서 유튜버 인플루언서세요. 누가요? 오늘 집밥님 권태희 대표님이라고 얼굴도 너무 어, 예쁘세요. 근데 화면을 끄셔야 된대요, 오늘. 잠깐 네. 열어주세요, 태희 대표님. 화면 끄세요. 그러면 제가 상상할게요. 네, 생각하는 걸로. 네, 화면 아주 키셔야지 좀 좋은데. 위험한 상상을. 우리 황진경 님이 또 태희 대표님한테 유튜브 강의 들으셨죠? 찬양해주세요라고 하셨어요. 좋아요. 네, 잘 오셨어요. 정말 정말 잘 오셨어요. 제가 아, 교수님 수업 듣고 1인 기업을 너무 많이 도움받아서 여기 오신 분들 오늘 정말 행운이세요. 네. 자, 이제 할까요? 네. 네, 교수님. 자, 반갑습니다. 네. 제 말이 잘 들리시나요? 네. 저는 김영환이라고 하고요. 저를 뭐 처음 뵈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뭐 그거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주선 사장님 여기는 좀 특별하기도 하고 또 요 시간 요 아침에 이렇게 하실 때는 아마 뭐 육아나 일이나 이렇게 요 아침 시간에 시간이 되시나 봐요. 어떤 분들은 예전에 그랬어요. 뭐 여성분들이 육아하면서 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까? 요즘은 뭐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이 오히려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집에 있는다고 하지만 사실 밖에 있는 것과 큰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요런 모바일이나 온라인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혼자 그냥 어디 공간에 있으면서 강의만 들으며 생각하면서 나랑 누구랑 비교하면서 이렇게 가면 의미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자꾸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예전보다 영역이 넓어졌죠. 그러니까 온라인 접속 안 하면 그냥 나는 집구석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온라인에 접속하고 좀 더 많은 정보를 얻다 보면 나는 어디 있나?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지? 이걸 만약에 잃어버리게 되면 자기는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그 균형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정답이라기보다는 해답으로 본다면 지금의 이런 강의, 온라인,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속해서 뭔가 정보를 얻는 것이 수단이 되어야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된다는 게 뭐죠? 내가 이것도 몰라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내가 이걸 몰라서 이렇게 된 거야.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서 그런 거야. 물론 그런 것들을 강의 내용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몰라도 되는 것도 있고요. 알지 않아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도 있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있죠. 그 모든 동기가 여러분들 안에 내적 동기로 존재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죠? 저는 뭐 김영환이라고 합니다. 예, 뭐 나이는 이 정도 들었고요. 또 이 정도 일을 했고요. 한 20년간 뭐 그때는 이제 수출입이 많았죠. 수출하고 뭐 이런 글로벌 마케팅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컸던 그런 일들을 좀 오래 했고요. 컨설팅, 대기업에서 그런 컨설팅을 하다가 지금 1인 기업 이렇게 한 지는 시간이 꽤 오래 됐어요. 예, 10년도 훨씬 넘었죠. 15년도 넘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1인 기업 CEO 경영 스쿨이라는 거 하고 있고, 팟캐스트, 유튜브, 뭐 책도 쓰고 있고, 뭐 되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절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엉뚱한 일 하지 않습니다. 딱 제가 해야 될 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콘텐츠라는 게 있죠. 그 콘텐츠가 단순하고 그걸 가공하는 영역이 넓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쩔 때는 제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요. 어쩔 때는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있으나 가장 중요한 본질의 콘텐츠는 제 거입니다. 예. 그래서 제 유튜브에 가시면 김영환의 세미나에 가보면 절대로 이 얘기 저 얘기 없고요. 딱 명확합니다. 제 고객은 한 40대, 50대의 직장인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그 다음 단계의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허들 이런 것들을 넘고자 할 때 저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의 이름이 스타트 경영 캠퍼스입니다. 스마트 경영이 아닙니다. 스타트 경영. 뭐예요? 시작하는 단계 이겁니다. 시작하는 단계. 컨설팅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유료 컨설팅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면 뭐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고 합니다. 일단 정리가 좀 되는 것. 근데 정리가 된다는 게 뭐냐면 제가 좀 객관화를 시켜드리면 지금 그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걸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죠? 그 과정에 무엇을 중요하죠? 이렇게 질문과 대답과 소통을 하는 와중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이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뭔가의 비전이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 이런 비전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남을 따라갑니다. 소위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밈 현상입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생각 없이 다른 사람들이 따라간다고 하니까 우르르 따라가는 거.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동화에서 왜 그 쥐들이 그 앞에 있는 쥐들 쫓아가다가 다 절벽에 떨어지는 효과들, 그죠? 근데 때로는 또 이게 마케팅을 연구하는 분들은 그런 밈 효과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늘 쌍방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선 자기 정체성, 자기 주관성, 자기 철학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찾기 시작해야 됩니다. 찾기. 그래서 저를 만나면 좀 저한테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세 가지가 잠깐만요. 제가 펜을 그래서 세 가지가 일단은 정리가 되는 것. 예, 이게 중요하죠. 두 번째는요. 비전을 세우는 것. 그죠? 그러니까 비전은 일종의 방향이죠.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지금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 비전을
있으면 뭐하겠어. 가만히 있어 아무 일도 안 벌어지죠. 예, 시작해야죠.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한다? 촌스럽게 시작한다. 어떻게 시작한다? 촌스럽게 시작하고 유치하게 시작하고 작게 시작한 자기 그릇만큼. 그죠? 예. 오래전에 우리 지선 씨를 처음 만났을 때, 기억이 나죠. 그죠? 예. 처음 만났을 땐 저희 회사에 입사하려고 면접을 왔었어요. 예. 근데 제가 딱 보니까 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또 본인의 시작하면 될 것 같고 그때 아마 지선 씨가 저한테 물어봤던 질문이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그 제가 뭐라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제가 잘할 수 있었죠. 본인이 잘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비전이 내가 갖고 있는 비전이 있어야지 남이 갖고 있는 비전은 의미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구를 따라가서 뭐를 배울 때도 그 사람이 그렇다더라는 건 비전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런 꿈을 꿔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듣는 거나 책을 읽고 뭔가를 하는 것도 다 이 비전에 해당되는 거죠. 이 비전의 꿈을. 근데 이 비전과 시작의 괴리가 좀 크죠. 이 갭이 좀 있죠. 이 갭을 우리가 시간과 노력과 열정과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인간관계에 관한 중요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따지면요. 물론 이제 이게 인간관계가 첫 번째가 맞아요. 예.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모객을 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다음엔 뭐가 돼야 되죠? 이거죠. 예. 유지하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하죠. 유지하는 거. 뭐 한 번 사람들 모아서 우르르 할 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또 하나는 오늘 제가 그 얘기까지는 하기 좀 어렵지만 1인 기업은 뭔가 했을 때 잘 들으세요. 특정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완전히 구시대적 사고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난 작가가 돼야지, 강사가 돼야지, 뭐가 돼야지. 이거 다 직업이죠. 여러분 이런 직업들은 어때요? 다 없어집니다. 사실 지금 작가, 예를 들어서 등단, 예, 뭐 책을 써도 뭐 크게 약발이 안 먹히는 가장 큰 이유는 작가가 되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경계선이 낮아졌다 그 얘기. 심지어는 무슨 뭐 챗GPT 갖고 책을 쓴다는 걸 뭐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죠? 거의 자폭이죠. 무슨 말이에요? 책을 그렇게 쉽게 쓰면 누가 그 책을 보겠습니까? 그냥 검색 두들기지.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직업에 너무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강사. 예전에는 사실은 강사라는 자격에 되게 많은 허들이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뭐 개나 소나 다 강사하잖아요. 그죠? 예. 줌이 열면서 다 아무나 다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작가라다 강사다 이런 것들은 이제 직업이라기보다는 기능적 요소예요. 기능적. 기술이다. 기술. 예, 기술. 예. 기술이에요. 그럼 기술도 중요하죠. 근데 기술에 목매면 그냥 기술자만 됩니다. 요즘 그런 기술자들이 많죠. 뭐 요즘 이제 신문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의사들 파업인 것 같아요. 아니, 의사들 왜 파업하는 거죠? 아니, 의사들이 부족해서 의사들을 늘린다던데. 왜 그래요? 밥그릇 싸움 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의학 기술자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밥그릇이 밀린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환자들 나몰라라 하고 본인들 이익을 구하고 있는 거. 요즘 기술자들이 많아요. 또 무슨 기술자들이 있어요? 예, 축구 기술자도 있어요. 축구를 너무 잘해. 걔는 5살 때부터 신동이었거든. 기술자야. 그런데 우리가 축구를 잘한다고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개인기만 좋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그러니까 왜 인간관계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죠? 예. 작가는 글을 되게 잘 써요. 무슨 글 쓰는 기술이죠. 글 쓰는 기술인데 맨날 해인사에 가서 처박혀 있어. 사람을 몰라. 그러니까 본인이 그 쓴 책이 얼마나 어떻게 팔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작가의 마음도 전혀 모르고 그냥 본인의 상상력에서 글을 쓰는 기술만 이런 것들이에요. 예, 노래는 잘하는데 내 노래 들을 사람이 누군지 몰라.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강의는 하는 거 좋아하는데 무대만 좋아해. 무대 거의 연예인이야. 예, 무대만 좋아해. 뭐가 빠졌어요? 사람들과 교감하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인간관계를 이해관계로 만드는 건 책임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꼭 돈을 받는다, 주고받는다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인간관계와 이해관계에 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인간관계가 예를 들어서 가족 같은 경우 그렇죠. 가족은 이해관계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 가족은 인간관계다 보니까 각자가 원하는 게 좀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가장 이기적이고 이해관계가 높은 곳이 가족인 것 같아요.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엄마가 일하는 거 당연하고, 뭐 자기가 밥 차려주는 거, 부모가 밥 차려주는 거 당연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40대, 솔로, 백수, 집밥. 이게 1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40대의 부모가 몇 세예요? 70대, 80대. 놀랍죠. 예, 이런 게 왜 그러냐면 이 40대 자녀는요. 부모가 자기를 먹여 살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예, 없죠. 저는 철저하게 그래요. 20대가 됐다면 집을 나가라. 예, 집에 있을 거면 생활비를 들여라. 예. 그러면 생활비를 들이면 엄마와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네. 하숙집 아줌마와 하숙생의 관계가 돼요. 절대 안 싸워요. 예, 돈 들이고. 근데 이걸 안 나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정답보다는 해답을 좀 찾는 거. 그죠? 그럼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인 기업이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지 모르지만 사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아웃풋을 내는 것을 기계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내가 주는 만큼 뭐가 나올 수 있긴 어려워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줄 수 있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내가 주기만 하면 돼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고객이 할 일은 고객이 하고 하늘이 할 일은 하늘이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해답을 찾는 거지 정답을 찾는 건 아니에요. 정답은 되게 보편적 기준이죠. 이런 말하는 분들 있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오늘 좀 재밌는 얘기가 이런 거. 야, 사람의 말에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이런 얘기하는 분들의 공통점 인간관계 거의 안 좋아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독서 모임을 하는데 그 독서 모임에 오신 어떤 분이 되게 인문학적 소양이 높고요. 그분이 아마 학교 선생님을 좀 오랫동안 했고 이번에 뭐 어디 온라인 플랫폼에서 강좌를 이렇게 여셨나 봐요. 세계 문학 뭐 서적 읽기 뭐 이렇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정말 이해해요. 왜요? 조회수는 1등인데 신청자가 없어요. 그죠? 그 내가 그래요. 네. 왜 그럴까요? 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이 결정할 일 아니에요? 왜 조회는 많이 하는데 왜 신청은 안 할까요? 혹시 제 글이 마음에 안 드는 걸까요? 제 컨텐츠가 뭔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 그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일에 자꾸 그렇게 감정을 넣지 마세요. 일에 자꾸 그렇게 감정을 넣기 시작하면 복잡해져요. 어떤 일들은 기계적으로 해야 될 일도 있죠.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조회를 많이 하나요? 그래요. 그럼 일단 조회수를 높이는 데 집중하세요. 네. 뭐 언젠간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인간관계를 통해서 모객을 하고 그다음에 유지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 무한경영이에요. 이런 얘기 잘 안 들어보셨죠? 예. 저는 어떤 철학이 있냐면 대박 치는 일보다 장박이 중요하다. 장박이 뭐예요? 오래 가는 일이에요. 저는 좀 사실 조금 오래 가는 쪽에 좀 장점이 있습니다. 오래 갑니다. 예. 제가 그 결혼을 언제 했냐면 대학교 4학년 때 결혼을 했습니다. 일찍 했죠. 예. 일찍 한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우리 와이프를 만난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거든요. 그럼 연애를 몇 년 했어요? 고1, 고2, 고3, 재수1, 대학 1, 2, 3 아직 안 끝났어요. 군대 1, 2, 3 뭐 이렇게. 그럼 뭐 거의 10년을 연애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와이프가 나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죽창 쫓아다녔어요. 내가 그녀를 쫓아다닐 때 세 놈의 남자가 지나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승자는 제가 결혼했잖아요. 예. 뭐 우리 와이프는 좀 불만이 많아요. 예, 그렇게 어렵게 결혼해놓고 왜 내버려 두냐 뭐 이렇게 아니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나는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객하고 정말 무한경영으로 갈 수 있는 뭐 평생이라는 말은 그기 어려워도 그런 전략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무한관계를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죠? 지금은 우리 지선 씨가 이거 시작한 지 한 2년 됐나요? 3년, 2년? 그죠? 예. 지금은 뭐 은퇴가 지금 뭐 6살 뭐 이렇게 되지만 만약에 지금 여기 있는 고객들하고 한 10년 정도만 간다고 하세요. 그럼 그때는 아마 딸내미 은퇴가 고등학생이 됩니다. 예, 세상이 완전 달리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가면은 걔가 이제 26살 돼. 그 시간은 늘 지나가거든요. 근데 관건은 뭐냐면 우리 지선 씨가 시간이 지나가면서도 불구하고 지금에 있는 고객과 오래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그 전략이 필요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있는 소소한 문제에 크게 얽매이지 않겠죠? 어쩌면 그게 제가 오늘 얘기하는 주제일 수도 있어요. 예. 너무 짧게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저 클릭했으니까 구매해야 돼. 구매했으니까 돈 내야 돼. 돈 냈으니까 뭐 해야 돼. 어휴, 힘들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저 사람이 이번에 구매 안 하면 제가 사는 게 힘들어져요. 맞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힘들게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힘들게 살면 기다리는 거죠. 우리 일인기업 과정에서 제가 하는 모토가 뭐냐면 어려운 일은 어떻게 한다? 어렵게 한다. 힘든 일은 어떻게 한다? 힘들게 한다. 복잡한 일은 어떻게 한다? 복잡하게 한다. 예. 오늘 강의 다 스포 끝났어. 그죠? 제가 하는 교육과정에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예, 이걸 좀 오래 했는데 이거는 이제 5주 동안 하는 거고요. 여기는 진짜 제가 중요한 마인드예요. 태도, 리더십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사실은요. 솔직히 말할까요? 이게 80%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 없이 아이템을 쫓아다니는 경우가 너무 많죠. 요즘 같은 경우, 요즘은 좀 많이 그래도 가라앉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오픈 톡방 안 된 데는 접은 데도 있고 뭐. 근데 그 톡방에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많은 강의들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강의들이 올리면서 아마 그 강사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모르셨죠? 이런 거 모르니까 당신 삶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너무 많은 것들. 그런 게 이제 정보. 근데 그 많은 수많은 정보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건 아니에요. 정보는 정보대로 흘러가면 됩니다. 뭐가 필요해요? 내 철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내 철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시간이 없어. 제가 이 80%가 또 어떤 게 80%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오늘 같은 이런 강의를 듣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응용하고 또 뭔가 적용하는 시간이 80%가 있어야 돼요. 그럼 20%만 배우는 거에 말하자면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80%를 배우고 생각하고 적용할 시간이 없으면 20% 배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20%를 나열해요.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죠. 시간은 시간대로 들어가죠. 너무 답답하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른기업 CEO 경영스쿨에서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 혼생입니다. 혼생이 뭐예요? 혼생 시간. 혼자 생각하는 시간.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맞나? 나한테 질문하는 시간. 나는 누군가?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뭔가? 내가 이거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 이거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이 5주 동안 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기초가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를 못 가요. 그 다음이 이제 6주 단위인데 이건 콘텐츠 코칭 스쿨입니다. 콘텐츠는 또 하나의 어떤, 보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원석처럼 보이거든요. 원석은 어때요? 잘 안 보이죠. 그죠? 예. 근데 원석을 보석으로 만들어내는 가공이 필요해요. 그게 콘텐츠예요. 자기 콘텐츠가 없는데 블로그를 먼저 하세요. 아, 좋아요. 예, 좋아요. 제가 이제 우리 콘텐츠 코칭 스쿨 나오신 분들에게 제가 다 우리 지선 씨가 하고 있는 그 뭐지? 블로그 챌린지인가? 그거 하라고 다 시켜요. 왜요? 본인이 콘텐츠가 생겼으니까. 근데 이제 이분들이 가서 그러더라고요. 그 다른 사람들은 뭘 올려요? 그랬더니 일단 아무거나 올려요. 매일 올려요. 끊임없이 올려요. 일일 일포 이렇게 올려요. 그 왜 그래요? 그때 습관 때문에 올려요. 그래. 아, 그런데 이게 성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습관도 중요한데 습관 전에 먼저 본질, 콘텐츠를 먼저 만들어낼 필요가 있어요. 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블로그를 하는 방법에 아까 얘기한 기술보다는 그 내가 무엇을 블로그로 쓸 것인지에 대한 콘텐츠가 먼저 정해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콘텐츠에서 가장 핵심은 뭐예요? 고객이에요. 그래서 이 경영 스쿨에선 사명, 가치, 비전, 목표, 전략, 실행, 피드백 한 방향을 만들면서 중심을 고객을 찾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코칭 스쿨에서는 이 고객의 문제가 뭐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객의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 내가 무슨 노력을 해야 되지? 이겁니다. 절대 단순하게 독서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강의 듣지 마세요. 목적을 두시라는 거죠. 예,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콘텐츠를 쌓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걸 기반으로 이제 사업을 하는 프로 CEO 과정을 합니다. 이거는 비즈니스 모델이죠.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런 기업을 하면서 그냥 단순한 어떤 직업에 줄 서지 마시고 본인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릇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릇을 채워가는 연습이 필요해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그릇을 안 만들어 놓으면 내 시간을 투자해도 여기를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각자의 그릇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과정을 다 만드는 거죠. 그죠? 우리 지선 씨는 이제 이 세 개 과정을 다 하고 사업을 아주 잘하고 있는 모범적인 분이기도 합니다. 예, 저분과 친하게 지내십시오. 네. 열심히 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야 여러분들의 방향이 잡히죠. 그죠? 요 세 개 과정을 다 듣는다 그러면 한 4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3개월 스타트업인데 아까 제가 얘기한 세 가지 과정이 다 합치면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요 세 가지를 한 3개월 정도에 이렇게 스타트업으로 패키지를 하면 275만 원에 3개월의 멘토링을 받으시면서 멘토링이라는 게 주 1회, 주 1회 저랑 이게 통화도 하고 소통도 하면서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콘텐츠만 해도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콘텐츠를 너무 트렌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죠. 어떻게 트렌드에 경향하냐면 요즘 돈 되는 게 뭐야? 뭐 이렇게 가는 거죠. 나를 잃어버리고 이게 중요해요. 나를 잃어버리고 요즘 돈 되는 게 뭐야? 라는 트렌드를 따라가서는 절대로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인스타나 유튜브를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어떤 콘텐츠가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이거는 완전히 휩쓸리는 거예요. 내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걸 선택할 게 아니라 나한테 중요한 게 뭐야? 이거죠. 나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누구의 돈을 버는 거죠? 고객의 돈을 버는 거죠. 그럼 고객의 문제가 뭐야? 이거죠. 제가 이제 이거를 그 컨설팅 할 때 네이버에 그 비공개 카페를 만들려고 해요. 비공개 카페. 이거 누구나 만들 수 있죠. 비공개 카페를 만들면 검색도 안 되고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나를 초대하라고 그래요. 김영환을. 예. 그럼 제가 이 안에 세팅하는 걸 좀 도와드리고 컨설팅을 좀 멘토링을 해드립니다. 일단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했던 일, 말하자면 가장 잘 결정한 일, 책임진 일, 해결한 일. 이게 일단은 자존감을 높이는 거죠. 그다음에 내 고객이 누군가, 그리고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 20가지를 한번 리스트업하라고 그래요. 이건 하나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을 질문으로 만들면 그게 콘텐츠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표 관리를 통해서 매일 콘텐츠를 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개? 한 100개 정도를 쌓으라. 솔직히요, 이 콘텐츠 100개 만들고요. 마음에 안 들면 다시는 이거 안 하면 돼요. 근데 되게 놀라운 건 콘텐츠를 100개 만드는 과정. 그게 한 2,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아까 제가 그런 얘기했죠. 그릇에 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쌓아가는 과정에서 누구를 찾아요? 나를 찾아요. 아,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 그 다음에 고객을 찾아요. 아, 고객이 이게 문제였구나. 우리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0개 정도를 콘텐츠를 만들면 그다음부터 딴 거 못해요.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참 다재다능하고 탁월하고 경험 많고 욕심이 너무 많아서요.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고 그래요. 소위 김밥 천국. 김밥 천국이 되어서는요.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한 10년 전에 저의 어떤 고민이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강의를 하고 있었고요.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강의하고 뭐 이랬죠. 10만 명에게 강의하는 강사가 될 것인가. 제 꿈이 또 하나는 10만 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하는 경영자가 될 것인가. 이 두 가지는 좀 다르죠? 그죠? 여기는 거의 뭐 인플루언서라든지, 예, 아니면 거의 연예인, 셀럽 이렇게 되겠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쪽을 선택하지 않고 이쪽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저는 10만 명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경영자가 된 거죠. 이렇게 이걸 내가 선택한 게 너무 다행이었다라고 한 게 코로나 사건이에요. 코로나 터지니까 여기 다 작살났어요. 예. 강의하는 강사들 다 택배하러 다니고, 그죠? 예. 지금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줌으로 강의를 듣는 게 한 3년 차 정도 되죠. 코로나 지나고 나서 3년 차. 그러니까 쫙 올라갔다가 지금 쭉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중에 우리가 이제 본질을 찾아야 돼요. 오픈 채팅방이 많다, 뭐 사람들이 많이 온다, 밈 현상이 이렇쿵 저렇쿵. 근데 그중에 정말 내가 아는 데이터는 몇 명이나 있는가? 이 데이터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여기에 본질에 집중할 수 있고요. 내가 어떤 리스크도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게 여기입니다. 업계에서는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설수들이 많아요. 도대체 저 인간은 나이를 거꾸로 먹냐? 나이를 먹고도 온라인에서 저렇게 브랜딩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저는 단연코 셀럽이 아니에요. 인플루언서가 아니에요.
아까 뭐 제 딸 얘기는 맞아요. 제 딸은 인플루언서예요. 제 딸은 연예인이고요. 거의 그렇게 살아요. 어,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봤을 때 늘 리스크라는 게 존재해요. 예. 이게 미면상이죠. 제가 그 축구 선수 이강인 씨의 그 팔로 뭐라 그러죠? 뭐라죠? 그 인스타에 이렇게 친구인데, 걔가 인스타 친구가 100만이 넘어요. 한 300만이 넘어요. 예. 그 얼마나 인기가 있습니까? 축구 선수가 돼야 되는데 인플루언서가 됐으니 그죠? 예. 근데 요즘 근래 이제 사고가 터졌죠. 요즘 어떻게 지나나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그 팔로워 수가 전혀 줄지 않았어요. 근데 팔로워 수에 뭐 다 욕에 뭐 난리도 아니야. 뭐 프랑스로 가서 살아라. 탁구 선수 축구 때려치고 탁구 해라. 너 그럴 줄 알았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이강인이라는 사람과 구체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닌 상태에서 인플루언서나 셀럽이 되면요. 이것은 악플이라는 어떤 그 리스크를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이거 누구든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10만 명의 데이터라는 거는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예요. 그분들이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인 다수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축적이라는 과정을 거쳤겠죠. 10만 명이 한꺼번에 오진 않았겠죠. 그죠? 또 하나, 축적을 통해서 이 데이터와 함께 중간의 과정에 공유했겠죠. 물론 이분들이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이분들이 제 컨텐츠에 대해서 구독을 했겠죠. 네, 저는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제가 10년 동안에 이렇게 10만 명의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이터베이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 CEO 과정에 이제 오시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울 수 있습니다. 몇 명쯤 되죠? 여기 인원수 있죠? 전체 리스트가 몇 명인가요? 그죠? 10만 명이 넘죠? 그죠? 네. 10년이 넘었죠. 여기 밑에 보면 다 폴더로 되어 있죠. 예, 폴더로 되어 있다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저를 다 알고 저도 알고 또 이런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문자로 소통하고 카톡으로 만나고 하는 것들이 다 되어 있어요. 제 핸드폰에 있지 않고요.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요. 어느 분을 이렇게 강의에서 만났는데 이분이 보니까 10년 전에 포항에서 저랑 상담했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제 핸드폰에는 없었는데 데이터베이스에는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입력할 때 데이터를 입력할 때 그 데이터에 이분들이 어디 사는지 그다음에 자녀는 어떻게 되는지 자녀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입력을 해놓습니다. 10년 만에 만났는데 태영이 어머니 아니세요? 이렇게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때 보니까 태영이가 6살이었거든요. 그러면 10년 됐으니까 태영이가 이제 고등학교 갔겠네요. 네. 이게 뭐냐면 내가 그분을 오랜만에 만나도 마치 어저께 만난 것처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 팟빵. 이거는 이제 콘텐츠입니다. 이건 무료니까요. 여러분들 다 들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영 들을 수 있고요. 그죠? 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기 지금 구독자 있고요. 지금 1000개 넘게 콘텐츠가 올라가 있고요. 저는 이 콘텐츠를 가지고 책도 쓰고 글도 쓰고 그다음에 유튜브도 하고 틱톡도 하고 칼럼도 쓰고 할 게 많아요. 예. 근데 콘텐츠가 딱 일정하니까 제 브랜드가 되기가 좀 쉽겠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요 채널인데요. 10분 경 카톡 채널입니다. 잠깐 제가 여러분께 좀 보여드릴까요? 자, 잠깐 여러분 스마트폰 좀 열어보실래요? 네, 괜찮습니다. 스마트폰 열어보시고 카톡 한번 열어보세요. 자, 카톡을 여시고요. 카톡 위에 검색 있죠? 그 검색에 여기 김영환 교수의 10분 경영 클래스. 근데 김영환 교수라고만 쳐도 아마 제가 나올 겁니다. 아니면 10분 경영 클래스라고 쳐도 나와요. 10분 경영 클래스라고 쳐보세요. 예, 10분 경영. 예, 숫자 10, 10분 경영. 네. 네. 제가 선물 드리려고 그래요. 저랑 연결되면 제가 그 PDF 파일을 하나 만든 게 있는데 제가 그 죽어도 사장님이 되어라는 책을 쓴 거 아시죠? 예. 그래서 그거를 누가 강의를 의뢰해 갖고 제가 그 강의 준비하면서 썼던 죽어도 사장님이 되는 3가지 방법을 글 쓴 PDF 파일을 드릴게요. 그냥 한 번 정도 핸드폰에서 후루루 보시고 그냥 없애도 되고 남 줘도 됩니다. 예. 자, 김영환 교수의 10분 경영 클래스라고 들으셨죠? 거기 한번 추가해서요. 네, 본인의 이름을 한번 남겨보세요. 그럼 제가 선물 드릴게요. 네. 본인의 이름을 안 남기면 제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채널톡에 들어가셔서 10분 경영 클래스. 거기 보면 친구가 몇 명이죠? 15,000명 정도 되죠. 예. 저는 좀 이걸 활용을 많이 하신 편이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3가지. 뭐 했다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축적했다고 그랬죠? 축적. 예, 축적. 축적이란 게 뭐죠?
매일 조금씩. 사실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거나 조금씩 조금씩 나빠지거나 그게 축적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축적하고 계세요. 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한꺼번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진 않죠. 그건 사고 납니다. 그런데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 자, 여러분들 채널 하셨죠? 예, 그 채널에 그래서 거기 김효한 교수의 10분 경영 클래스가 나왔죠. 거기에 여러분들 이 성함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 죽어도 사장님이 되는 세 가지 방법 PDF 파일을 카톡으로 보내드리면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그죠? 예. 채팅창에 넣지 마시고요. 자,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축적하는 거 얘기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유하는 거 얘기했어요. 근데 공유는요, 내가 완벽하게 뭐가 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과정을 공유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사람들과 구독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축적하는 거. 이 세 가지가 공통점 축적이에요. 뭐부터? 일부터.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하실 수 있다면, 이런 마음이 간절하다면 여러분들 누구의 도움을,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이제 그 마음이 있으면.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축적하는 것에 대해서 습관의 핑계, 의지의 핑계를 대는데 그렇지 마세요. 그 다음에 축적과 또 하나는 공유예요, 공유. 보세요.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들 때 지금은 1000개가 넘지만 1000개를 만들 때부터 시작했어요. 네. 굳이 뭐 인사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름만 남기셔도 돼요. 뭐 어떤 뭐 인사를 장황하게 안 하고 그냥 이름만 남기셔도 됩니다. 공유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 예,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독을 하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저의 채널톡을 구독을 하신 거예요. 관계를 맺었죠. 그러면 저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10만 명이 넘는 데이터지만 사실 채널톡에는 15,000명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되면 이 15,000명의 퀄리티가 높아요, 낮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내가 갖고 있는 축적의 데이터를 안 갖고 사람들하고 관계와 구독만 올리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이제 우리 프리미엄 컨텐츠를 하고 있고요. 예. 우리 지선 씨는 저보다 더 잘해요. 여기서 수익도 많이 얻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하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강의했던 것들도 유튜브에 회원 전용 동영상. 다 유료예요. 그냥 유료해서 뭐 비용은 비싸지 않지만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공유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특강하고 있고요. 다음 주인데요. 꼭 마치 다음 주 공지를 먼저 하네요. 다음 주 화요일 날 2시에 제가 지속성장형에 대한 특강을 합니다. 밤 10시. 너무 시간이 늦나요? 보통 10시면 주무시진 않는데 충분히 사람이 헷갈려질 수 있는 시간이죠. 잡념이 많아질 수 있는 시간에 한 50분 강의 정도 하는데요. 네, 요거 강의합니다. 요것도 이제 우리가 인생 MBA라는 인생 MBA라고 이렇게 그 그룹이 있어요. 이제 이건 멤버십은 뭐냐면 저한테 이른기업 CEO 경영 과정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랑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을 분들은 이 인생 MBA를 가입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월 54,000원인데요. 예, 54,000원. 그럼 매주 이렇게 독서 특강도 하고 매월 멘토링도 받고 매월 이렇게 하는 이제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 경영 멘토링 부특강은 요 인생 MBA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강인데요. 이렇게 경영도서, 죽어도 사장님이 되어라, 구독전쟁 이런 책 읽어보셨나요? 어저께 했어요. 작은 회사 경영 이야기. 3월 달에도 또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들으시면 좋은데 관심이 있으시면 아니면 내가 지선 씨한테 요거 인생 MBA 가입 안 하셔도 우리 지선 씨에 계신 분들은 여기에 저녁 때 와서 제 북특강을 들으실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아니면 인생 MBA 가입하셔도 되고 이렇게 참여하셔서 경영책을 읽는 게 중요한데 경영책은 내가 경영을 해보지 않으면 책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팔지 않고 연결하는 이 지식 콘텐츠 만드는 방법의 특강인데 이게 팟빵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가서 무료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합니다. 여기 제가 이거 하는 이유가 댓글이 1000개가 달렸어요. 몰라요.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예, 몰라요. 블로그 전문가인 우리 지선 씨 이 댓글 1000개만 많은 겁니까? 근데 저랑 오프라인으로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뭐 제가 시키지 않았지만 이제 그분들이 블로그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건데, 뭐, 제 나름대로, 이거는 1000개는 여기 날짜가 있죠. 2020년도. 그러니까 한 3, 4년 동안에 제가 만난 분들, 만나고 효과를 얻으신 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자, 인간관계가 어려운 이유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사람은 모두 다르다. 그 다른 것에 대해서 인정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참 재미있는 건 다른데 같아지려고 노력한다는 게 좀 가장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은 다 달라요. 또 하나. 두 번째는요, 사람은 관리가 안 됩니다.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안 되지만 사람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뭐의 대상이에요? 관계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죠. 예, 이런 게 필요해요. 세 번째, 사람은 늘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흔들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오늘 한다고 했죠? 예, 지선 씨한테. 제가 오늘부터 블로그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전화도 안 받고 막 생각이 막 많아지고, 그죠? 예. 사람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한 얘기 내일도 또 얘기하셔야 돼요. 왜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니까. 저는 이제 이른겹 시효 과정 아까 인생 MBA를 하시면 재수강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재수강을 받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강의가 지난번하고 다른 것 같아요. 아니요, 강의는 똑같아요. 강의는 똑같은데 왜 그런 느낌을 들려요? 본인이 달라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재수강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분은 재수강을 10번도 넘게 들으신 분도 계세요. 예. 왜요? 10번도 넘게 달라졌다 그 얘기예요. 10번도 넘게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 잡겠어요? 흔들리는 건 흔들리게 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예. 자, 인간관계를 어떻게 이해관계로 바꾸느냐? 첫 번째가 책임성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 책임성과 따라오는 게 바로 비용입니다. 비용. 무슨 말이에요? 돈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예. 아마 지금 지선 씨 그 블로그 챌린지도 돈 받죠? 돈 받아야 돼요. 돈 안 받으면 책임성이 없어요. 네, 제가 하는 모든 콘텐츠들 유료 구독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유료 구독을 좀 권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유료 구독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라. 그 다음에 이런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분석하라라는 게 지금 2024년도 기준에 제가 갖고 있는 경영 철학입니다. 근데 나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솔직히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제가 이른 것만 해도 10년 넘게 했고요. 제가 하는 일이 10년 넘는 일이 많아요. 지금 팟빵도 벌써 10년이 넘었고. 근데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하세요라고 하는데 저는 간단해요.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이 길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내 욕구로 인생을 허비할 만큼 인생의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미와 책임성을 가지고 뭔가 한 가지에 집중해서 내가 어떤 전문성을 갖는 거가 중요해요. 사업은요, 전문성을 보편화시키는 것, 이게 사업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전문성이라고 생각하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영향을 주는 게 필요하죠. 두 번째는 수요와 공급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독서를 한 권 하더라도요. 잘 들으세요. 아무 책이나 읽지 마세요. 이 책이 누구에게 필요한 거지? 그럼 다 그래요.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거. 근데 나한테 이 지식이 왜 필요해요? 내가 이 고객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이 수요와 공급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콘텐츠가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가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지? 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도 한 20명, 30명, 20명 들어오셨는데요. 여러분들을 한번 나를 이렇게 돌이켜볼게요. 아마도 나이는 한 30대에서 40대. 여러분들은 아마 누군가에게는 어머니일 거예요. 맞죠? 예. 누군가에겐 아내일 겁니다. 누군가에겐 며느리죠. 누군가에겐 딸입니다. 누군가에겐 친구고요. 누군가에겐 동료고요. 뭐 여러 가지. 어떠세요? 선배고요. 이 관계가 보통 이렇게 한 6가지 정도 나와요.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복잡해요. 근데 이 관계 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는 딱 3가지입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너무 많아서? 이제 돈이 너무 많아서 힘드신 분들 들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들 거의 없어요. 돈은 늘 부족해요. 돈은 늘 부족해요. 그러니까 돈은 결과론적으로 돈이 얼마 벌었냐보다 돈은 어떤 회전을 만들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아까 얘기한 공급과 수요도 들어가고요. 지출과 수입도 들어가고요. 내가 계속 이 회전을 만드는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평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 되잖아요. 내가 잘하는 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좋아하는 일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잘하는 일도 있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모여서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일, 돈이 안 되는 일은 따로 있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돈이 되게 만드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되게 만드는 건 더 중요해요. 그럼 세 번째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요, 관계예요, 관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성과보다 중요한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돈이 없어서 10억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분은 처음부터 불행했어요. 아니에요. 내가 멋진 일을 하고 싶어요. 일은 목적이 아니에요. 일은 철저하게 수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갖고 있는 엄마로서의 관계, 아내로서의 관계, 누구로서의 이 관계를 내가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유지해요? 정말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만약에 어떤 이런 기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기업을 했다. 그러면 고객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파트너나 직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직원도. 그러면 가족이 있을 수도 있죠. 예. 사실 가족이 나를 도와주면 되는데 안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가족들과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잘 안 좋은 거예요. 관계가 안 좋다는 게 뭐죠? 제가 그 주례사를 좀 드려요. 그 주례사를. 사실 바빠서 결혼식도 잘 못 가는데 근데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주례를 하게 됐더라고요. 예. 후회하시는 분이 있어. 그럴 줄 알았으면 제가 교수님께 부탁할 거 저 이미 결혼했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저 때문에 재혼을 꿈꾸지 마시고요. 예. 그죠? 예, 한번 했으니까. 제가 재혼할 때 딱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만남. 어떻게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을까는 누군가와 헤어졌기 때문에 만났다는 거예요. 누군가와 관계가 정리됐기 때문에 만났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이분들이 이렇게 만나서 뭔가의 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을. 네. 사랑은 언제 하는 건가 이거죠. 네. 왜냐면 사랑하지 않으면 이 만남이 유지되는 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 사랑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 이런 얘기하면 신부들이 다 울더라고요. 언제 사랑해야 됩니까? 언제 사랑해야 됩니까? 언제 사랑해야 돼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해야 됩니다. 언제 사랑해야 되냐고요? 세상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때 내가 사랑해야 됩니다. 언제 사랑해야 되냐고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희생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그 삶이 안 가면 우린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행복해요? 뭐 일이 잘 될 때, 돈 들어올 때 아니에요. 누가 행복한 줄 아세요? 예? 우리 지선 씨는 언제 가장 행복하냐면, 은채 아빠가 행복할 때 행복한 거예요. 맞죠? 네, 요즘 은채 아빠 행복하죠? 네.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 그 사람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해관계라고 얘기하는 줄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인간관계를 두다 보면 나는 그냥 받고자 하는 대상으로만 돼요. 그리고 고객을 봤을 때 고객은 내 걸 신청하고 돈을 줘야 되는 대상으로 두지만 돈을 줬다는 것은 이 이해관계가 성립이 됨으로써 책임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고객에 대한 책임감, 파트너에 대한 책임감, 가족에 대한 책임감. 사실 이런 기업 시작해서 어느 정도 매출이 되면 직원들도 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구해야죠. 그런데 처음부터 급여를 준다기보다는 파트타임으로 시간당 급여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요, 시간을 관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시간당 급여를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 줄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정답은 어때요? 보편적이죠. 보편적인.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거 없어요. 사람에겐 특히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 맞는 해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 불규칙한 아웃풋이에요. 내가 뭔가를 넣는다고 일정하게 나오지 않아요. 리더십이라는 건 어떤 거냐? 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사실 유럽 축구에서 팀장이잖아요. 리더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특히 유럽 사회에서 동양인에게 아무리 축구를 잘한다고 해서 기술 이것만 갖고는 리더십 안 줍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관계예요. 이거는 자연과학적이죠. 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관계는 어때요? 이건 인문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손흥민은
11명의 축구 선수들과 후보 선수들까지 합쳐서 다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는 게 뭐냐면 그 사람한테 맞춰준다는 거죠. 11명의 축구팀의 팀장이 되려면 몇 개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11개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불규칙한 아웃풋이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정답은 어쩌면 성격일 수 있어요. 성격대로 행동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격이 뭐가 돼야 된다? 인격이 돼야 된다. 11명에게 맞춰주는 기술은 인격이다. 이거예요. 불규칙한 아웃풋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씨앗과 열매예요. 사람은 정말 씨앗이에요. 저는 이런 기업하면서 정말 이런 경우 많아요. 제가 이렇게 겉으로 표현을 안 하지 참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린 적도 많고 왜냐면 감격해서 너무 즐겁고 감사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결과가 만들어져. 왜 제가 무한경영을 얘기하냐면 저는 아까 맞지만 10만 명이 넘는 이런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또 10년 만에 만나는 분들도 많이 뵀거든요. 야, 10년 전에 갖고 있던 고민 한 개도 없어요. 이렇게 돼요. 몰라요. 우리 지선 씨가 처음 시작할 때 갖고 있던 고민들 혹시 지금도 그 고민을 갖고 있을까? 아니요. 아마 새로운 고민이 나왔을 거예요. 제가 확실하게 아는데요. 지선 씨 갖고 있는 지금의 그 고민이 씨앗이 되면요. 결국 그 고민 다 잃어버리고 또 나중에 열매가 만들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20대 80 법칙 아까 얘기했죠? 20대 이게 파레토 법칙인데 진짜 여러분들이 20%에 집중하다 80%는 변수예요. 이 변수에 내가 유연성을 갖느냐 못 갖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유연하지 못하면 부러지게 돼 있어요. 유연해져야 돼요. 엿가락은요. 유연해져야 안 부러집니다. 빳빳하면 부러집니다. 부러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죠? 예. 제가 세 번째 얘기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 콘텐츠에 대한 무한경영이에요. 오늘 끝나고 나서 우리 지선 씨하고도 좋은 관계를 많이 맺잖아요. 좋아요. 저는 지선 씨가 그거 참 잘하는 것 같아요. 1대1로 많이 만나고 뭐 밖으로 나가기 어려우니까 뭐 줌으로라도 1대1로 만나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냐 효과냐 효과적이냐라는 거 봤을 땐 1대 다수를 만나는 게 효율적일 수 있어요. 1대 10으로 만나는 게. 맞죠? 근데 효과는 없어요. 그 효과는 어때요? 사실 1대1이에요. 근데 이거를 무슨 수로 다 만나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어떤 분이 유료로 저한테 컨설팅을 하러 오셨는데 오픈방을 운영하고 있고 이분은 이제 바인더 같은 걸 만들었고 교육을 하고 있고 뭐 오픈방에 뭐 한 2, 300명 있고 근데 이번에 걱정은 뭐예요? 오픈방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아무도 안 움직여요. 그죠? 너무 조용해요. 신청도 안 해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런데요. 무료로 뭐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요. 교수님 저 상처받았어요. 웃으면서 그, 그 오픈방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모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강사님이 알려준 노하우로 했어요. 어떻게 해요? 무료로 뭐 준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목적이 무료로 얻는 게 맞네. 그죠? 그 제가 물어봤어요. 300명 있는 오픈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 사장님 몇 명이나 알고 있어요? 아는 사람 몇 명 없어요. 관계를 만들어야죠. 몇 명이 없는데 거기서 무슨 경영이 만들어지겠느냐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못했지만 이 콘텐츠에 좀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콘텐츠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이고 와서 우리 제가 진단을 좀 하나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콘텐츠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자기 진단, 나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 진단에 대한 거. 그래서 진단 중에서는 제가 두 가지를 해드리는데 하나는 기질이에요. 이건 무시 못해요. 또 하나는 지능이에요. 이제 지능이라고 그래서 무슨 뭐 IQ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워드 가더너 박사가 얘기한 8가지의 지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체 운동 지능, 인간관계 지능, 뭐 친화 지능, 자기성찰 지능, 공간 지능, 여러 가지. 근데 그런 지능들이 이 두 가지가 다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게 선천적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인생을 잘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어진 걸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결정한 걸 책임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사실 선천적인 거는 성격, 외모, 환경, 뭐 이런 거 다 선천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콘텐츠의 출발점이 돼야 돼요. 출발점. 그래서 이렇게 기질과 지능에 대한 걸 좀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좋아요. 제가 여기, 제가 이제 커피를 좀 좋아하는데 커피 한 잔 쏠게요. 네. 커피 한 잔 합시다. 네. 커피 좋아하세요? 네. 그러면서 소통을 좀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경험을 좀 진단해 드릴게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겁니다. 세상에 자기 공짜는 없어요. 예,
저는 지금 사무실에 서울숲에 있는데 직접 오시면 제일 좋고요. 저는 이제 그 상담해 주는 게 가격이 3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안 받을게요. 안 받을 테니까 제일 오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뭐 카톡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줌으로 해도 되고 근데 조금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기질과 지능을 좀 진단받아요. 제가 진단지를 좀 드릴게요. 무료로. 그다음에 여기서 저랑 같이 경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컨텐츠를 좀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컨텐츠를 통해서 무한 경영을 만든다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콘텐츠를 솔루션으로, 누구의 솔루션으로?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나예요. 그러니까 이른기업 CEO 경영 스쿨에서는 나예요. 콘텐츠 코칭 스쿨에서는 고객이에요. 근데 프로 CEO 과정에서는 뭐예요? 프로 과정에서는 시장이에요. 다르죠? 크기가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솔루션의 크기가 사업의 크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객의 관계가 필요해요. 어떤 관계예요? 고객의 경험의 관계예요. 이 경험이 참 중요해요. 몰라요. 오신 분 중에 저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는지. 우리 지선 씨는 이제 저를 경험하셨어요. 어찌됐건, 좀 만나고, 이야기하고, 몰라요. 내가 지선 씨 만날 때 혼냈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잔소리 했나? 뭐, 어떤 경험이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좋은 경험을 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계속 웃어요. 예, 웃는 경험을 준다거나. 그 다음에 일관성 있는 게, 이게 중요해요. 일관성. 이거 하나만 좀 얘기할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관성이라는 게 참 어렵죠. 내가 한 가지만 뭔가를 한다. 아니, 한 가지만 하라는 건 아니고요. 하나의 고객, 하나의 일관성을 가지고 신뢰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소위 얘기하는, 잘 들으세요. 충성도라는 건데요. 충성도. 여러분, 충성도는 영어로 뭐라고 쓰죠? 두 가지 헷갈리는 게 있는데, 하나는요, R-loyalty입니다. 하나는요, L-loyalty입니다. 이게 스펠링이 좀 헷갈리죠. 제가 얘기하는 일관성을 신뢰를 만들어내는 고객 충성도를 만든다고 할 때 R로얄티예요, L로얄티예요? L로얄티예요. 그러면 R로얄티는 뭐죠? 이 뜻은요. 왕위, 권리 이런 것들이 R로얄티예요. 삼성과 애플이 기술 소송이 붙었다 했을 때 이 삼성과 애플이 로얄티 싸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애플의 고객의 충성도가 높다. 그럼 뭐예요? LOLT예요. 이게 약간의 헷갈리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조건이 제가 보니까 LOLT를 얻으려면 ROLT가 있어야 돼요. 이거 인정하세요? 네? 네. 인정하시냐고. ROLT라는 거 뭐죠? 내가 나에 대한 일관성이 있어야 돼. 그게 소위 얘기하는 자존감, 자신감, 정체성 이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한 1인 기업 과정, 1인 기업으로 아니 뭐 뭘로 성공하셔도 좋은데요. 이것에 대한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24시간 하는 김밥 천국밖에 되질 않아요. 결국 나중에 남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실 지금 오픈톡방 제가 뭐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오픈톡방에 수많은 강의들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강의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몰랐지? 이거 트렌드인데 너 이거 모르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 이걸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죽하면 그런 유혹에 흔들리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인생이 중요한 게 뭐야? 라는 일관성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교육이나 독서나 경험은 진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이유는 뭐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얘기의 목적이 뭐죠? 무한경영이에요. 인생 길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죽고 여러분들의 비석에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 일관성이에요. 일관성이 없으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한 김밥천국이 있고요. 예? 제가 너무 김밥천국을 뭐 하대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설렁탕집이에요. 설렁탕집의 메뉴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설렁탕, 도가니탕. 여기는 24시간이에요. 여기는요, 하루에 3시간밖에 일 안 해요. 여기는 브랜드가 돼요. 맞죠? 여긴 브랜드가 안 돼요. 왜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에요. 뭐라도 하나 걸리면 무슨 놈의 파이프라인을 그렇게 많이 갖다 놔요? 예? 물도 없으면서. 다 비어있는 파이프라인 아니에요? 의미 없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하지만 여러분들 딱 한두 개 콘텐츠 잡아서 하나에 집중하세요. 솔직히 저는 블로그를 하는 것도 좋고요. 유튜브를 하는 것도 좋고요. 저처럼 팟빵을 하거나 여러 가지가 다. 이거는 다 뭐예요? 이건 채널에 불과해요. 이거는 도구에 불과해요. 여기에 들어가는 본질이 뭐예요? 콘텐츠예요. 내 콘텐츠가 뭐지? 이걸 안정해 놓고 블로그를 하고 있고요. 유튜브 편집 영상 배우느라고 밤을 패고 다녀요. 요즘 뭐 하세요? 유튜버 편집 배우고 다녀요.
유튜브에 뭐 올리시게요? 아, 그게 아직 안 정해졌어요. 블로그 뭐 예쁘게 꾸미는 뭐, 물론 뭐 저도 그런 자신 없지만 블로그 예쁘게, 저도 블로그를 합니다. 근데 블로그를 예쁘게 꾸미고 뭐하고 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거기에 어떤 글을 올리고 있는 거. 제가 질문해요. 당신의 블로그를 누가 봐야 됩니까? 네? 아니 뭐 딱히 봐야 될 사람은 그럼 뭐하러 해요? 대상도 불명한데. 이 블로그를 누가 봐야 되냐고요? 여러분들의 고객이 봐야 돼요. 그럼 어떤 글을 올려야 돼요? 고객이 필요로 하는 글을 올려야 된다는 거죠. 인식하겠죠? 그래서 이런 게 콘텐츠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뭐냐고요? 제가 하는 독서 모임입니다. 사람 엄청 많죠. 코로나 전에 그랬어요. 예. 코로나 전에 이 매주 모이는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제 교회예요. 제 교회 식당이에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냐고요? 아니에요. 전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매주 주일마다 9시 30분에 합니다. 지금도 합니다. 지금은 한 열댓 명씩 다시 코로나 끝나고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게 이제 매주마다 200명이 모여요. 놀랍죠? 저희 교회가 크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이 다 합쳐도 600명이 안 돼요. 근데 매주 외부에서 독서 모임 때문에 200명이 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10년 했어요. 매주. 어떤 성과를 얻었냐고요? 웃지 마세요. 10년 동안 12쌍 결혼했어요.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다 나왔어요. 도대체 그곳은 뭐 하는 곳이길래 사람들이 가서 눈이 맞아서 결혼하느냐. 여러분 10년 동안에 12쌍 결혼했으니까 깨진 쌍은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서 두 번, 세 번 막 뭐 재혼 뭐 이런 건 아니지만 한 번 하다가 헤어지면 또 다른 오빠랑 하는 사람도 많고요. 여기서 사람도 되게 많이 만났어요. 이거요, 몇 명이서 시작했냐고요? 한 명이서 시작했어요. 누구요? 저 혼자 시작한 거예요. 2명 왔다가 3명 왔다가 4명, 5명 왔다가 그다음부터 안 오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혼자 앉아서 책 봤죠. 우리 교회 사람들 지나가면서 저 사람 또 오늘 혼자 책 보고 있네, 뭐고 있네. 그러다가 또 사람들이 많아졌다, 적어졌다. 이게 굴곡이 있어요. 자, 잘 보세요. 굴곡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굴곡에 일희일비했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못했죠. 예,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굴곡이 있어도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이렇게 유지하고 가야 돼요. 이것도 사실은 직선은 아니고요. 여기를 확장을 하면 어때요? 여기 확장을 하면 엄청 흔들리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게 뭐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자, 정리를 좀 할게요.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제가 얘기했죠. A to B, 인간관계를 통해서 모객을 한다는 것에 그치지 마세요. 이 모객을 한다는 건 누군가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들이 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블로그와 콘텐츠가 그들에게 필요하도록 만드세요. 저는 그 유튜브 하면서 제 유튜브에 가보시면 저한테 이른기어 교육을 받았고 이렇게 했던 분들과 토크쇼를 해요. 토크 방송을 합니다. 재밌어요. 나름. 저는 재밌는데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방송을 할 때 제가 주안점을 두는 게 자기 자랑을 하지 말고 고객에게 이익을 주라 이거예요. 고객이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라.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거예요. 관계와 경험이 필요해요. 어제 만났던 그분도 그래요. 강의를 이렇게 하는데 그분의 한편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굳이 그 수강생들 만나야 돼요? 이런 생각이죠.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냐면 Y예요. 네가 지금 그 일을 왜 하고 있니? 라는 정체성, 본질. 이게 잃어버리면 누군가를 만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1대1로 관계 경험에 이것도 기술이 필요해요. 얼마나 경청할 것인가, 얼마나 질문할 것인가, 얼마나 공감할 것인가.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지선 씨의 장점은 공감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굉장히 따뜻해요. 공감 능력이 있고 또 본인이 굉장히 어떤 관계 능력 이런 거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고 이런 건 본인이 갖고 있는 이러한 강점과 본인이 갖고 있는 기술을 잘 활용하고 있는.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떤 업을 선택하거나 아이템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템을 성과를 낼 기술을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이른 기업의 상품.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아까 그랬죠. 이른 기업은 특정한 직업이 아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른 기업을 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첫 번째는 하고 싶은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일은 돈이 잘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고 있는 일을 업그레이드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육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육아를 좀 더 잘하도록 나름대로의 매뉴얼을 만든다. 또 하나가 이 경험이에요. 경험. 저는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경험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세 번째는 이 커뮤니티에 대한 리더십이에요. 예, 데이터.
제가 오늘 얘기했죠? 데이터 구하는 거, 소통, 관계, 이런 거 다 커뮤니티에 대한 리더십이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리스크에 대한 유연적 태도예요. 못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꼭 내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예. 소개와 추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인간관계. 왜냐면 내가 그 한 사람을 중요하다고 여기면 그 사람이 나를 추천할 수도 있고 확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른겹시어 경영스쿨 136기 4월 달부터 합니다. 네. 참여하세요. 온라인으로 하니까요. 마지막 5주차에만 오프라인이고요. 5주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브랜드 비전, 성과형 경영, 차별화 전략 이렇게 5가지를 주제로 하는데 조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초점을 맞춰서 하나씩 얻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죠? 답답하고 막막하고 불안할 때 멘토를 만나는 거. 그래서 저는 우리 지선 씨 좀 많이 만났으면 좋겠고 또 뭐 멘토가 꼭 한 명이면 필요합니까? 한 명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여러 명이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했죠. 오늘 강의에 오신 분들한테 제가 그 PDF 파일 드릴게요. 네. 그, 죽어도 정말 죽도록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사장이 되고 싶은 마음들. 그죠? 죽어도 사장이 되는 방법 3가지의 PDF 파일과 그다음에 진단, 경험, 비전 이런 게 그러니까 저한테 요청하세요. 예, 신청합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상담 신청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상담 신청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한 3분에게만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아,